유나이티드 델타, 가짜 참가석 요금 사기 논란에 소송 직면. 미국의 양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이 소비자 기만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들은 승객들에게 참가석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벽면 구조상 창문이 없는 좌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탑승객들은 단순히 창문 옆 좌석이 아닌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는 자리로 인식해 비용을 지불했으나 막상 앉아보니 시야 확보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승객들은 수년간 불만을 토로했지만 공식적인 법적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인단은 항공사가 고의적으로 허위 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고객 불편이 아니라 대형 항공사가 좌석 상품을 포장하는 방식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소비자 측 손을 들어줄 경우 항공사들의 추가 좌석 요금 체계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소송은 승객 권익 강화와 항공사 책임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는 중대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메릴랜드 주지사의 직격탄 헛소리 말고 일이나 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율 급등으로 악명 높은 볼티모어에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데 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워싱턴 DC에 파견된 주방위군의 체류비가 하루 $100만 달한다며 연방정부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헛소리 그만하고 일부터 하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LA와 워싱턴 DC 등 주방위군이 투입된 지역은 범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살인사건이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로 예정된 볼티모어 시민 규탄 집회에도 무어 주지사를 초대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을 단순한 예산 논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주지사들 간의 정치적 대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와의 설전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연방대주 권력 갈등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텍사스 게리맨더링 후 폭풍 알 그린 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 2005년부터 텍사스 구지역을 대표해온 알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이 선거구 재조정으로 의석을 잃게 됐습니다. 텍사스 공화당 주도의 게리맨더링 결과 9, 19, 29, 32 지역구가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의회 연설을 방해하다 경위에 의해 퇴장당하는 등 소란의 정치인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인종차별적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역대 민주당 역시 텍사스에서 장기간 게리맨더링을 활용해 권력을 유지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1990년대 민주당이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재편했다가 평등보호조항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린 의원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는 불법 이민자와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아 1인 1표 원칙이 크게 왜곡됐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 정치 지형을 재편할 뿐 아니라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4. 트럼프 행정부 소액 소화물 무관세 폐지 국제 배송, 마약 밀수 급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800 이하 소액 소화물의 무관세 혜택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 배송 물량이 급감했으며 특히 마약 밀수 통로가 크게 줄어든 효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억 3,400만 건이었던 소액 소화물 반입은 2024년 13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펜타닐 등 합성 마약류 유입 통로로 활용됐다고 보고 강력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성 마약류의 유통량이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중국, 한국 등은 미국 소비자 대상 직구 판매가 급감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 문제를 넘어 국제 전자상거래 질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구 산업 보호 위에 트럼프, 수입 가구의 신규 관세 추진 웨이페어 주가 폭락.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소화물 규제에 이어 미국 내 가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가구 산업을 되살리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웨이페어, 소노마, 윌리엄스 등 해외 가구 수입 판매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제조업뿐 아니라 가구 산업 역시 미국의 일자리와 전통을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며 관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르네상스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무역 전쟁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장난이 비극으로 딩동디치 후 총격 사건, 미 사회의 충격. 미국 텍사스에서 딩동디치라는 전통적 장난이 끔찍한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단순 장난을 하던 청소년 3명이 격분한 집주인의 총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에 총탄이 박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제는 이런 장난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최근 불법 체류자 증가와 범죄 확산으로 주민들이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이 침입으로 오해받아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캘리포니아에서도 같은 장난을 치던 청소년들이 격분한 집주인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총기 소지율이 높은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장난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민 사회에도 자녀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